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지훈이라는 감독이 이번만큼은 다른 걸 보여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르겠지.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7광구로부터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횟수로 10년이 다 되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타워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하지만 영화관에서 저는 여전히 7광구의 향수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물론 7광구에 비할 건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대사며 천하의 안성기마저 이상한 연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기상천외한 센스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그 엄청났던 박스 치워도 없긴 합니다. 개연성도 7광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짝 나아진 정도라고 해야겠습니다. 한 10% 정도요? 어떤 의미에서 이번 작품 싱크홀은 꽤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미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코미디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취향에 맞으면 생각보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7광구에서 훨씬 발전한 셈입니다. 특히 중반 이후의 진행도 어느 정도 너그럽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나 이 영화가 보여주는 특유의 가벼운 정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맥주나 팝콘을 곁들이며 볼만한 영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럭저럭 볼만한 오락 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분명히 언급하고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헛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이 영화가 졸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리뷰 역시 탐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되었는가? 어디부터가 문제인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강박적으로 쏟아내는 코미디에 당황스러울 때쯤 별안간 시작되는 재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상상을 초월한 생존 투쟁기, 싱크홀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광구와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엑시트야 대부분 보셨을 테니 상관없을 테고 7광구는 굳이 보실 것까지? 이 리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싱크홀을 보면서 엑시트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거 저뿐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영화는 여러 부분에서 엑시트를 닮았습니다. 사회 문제에 따른 공감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 사회 문제의 메타포로서 재난 상황이 제시된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엑시트는 그런 의미에서 잘 만든 영화였죠. 청년들의 숨통을 죄어오는 윤곽을 알 수 없는 희끄무레한 연기, 그 정체 모를 연기로부터 정처 없이 달아나야 하는 것이 청년 세대의 현실임을 코미디를 버무려서 잘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싱크홀도 닮았습니다. 집값, 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울고 웃는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 집 그 자체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특히 집안에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은 우리의 주위에서도 자주 겪었던 일이기에 몰입하기도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일단 엑시트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가스의 존재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제법 정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조정석이 건물을 오르는 장면이나 몇몇 장면에서의 개연성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방독면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교제에 가깝고 모스 부호로 된 구조신호 보내기, 몸을 봉투 등으로 감싸는 식의 생존 방식, 재난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몰아치는 전개도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메시지도 잘 찾았고요. 하지만 싱크홀은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를 아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빌라 건물이 통째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는 500m를 추락한 빌딩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혀서 멈추게 되었을 때 빌딩이 모양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싱크홀의 크기로 옆에 있는 빌라도 무너지지만 중간에 마치 목구멍에 생선가시 걸리듯 걸리는 것도 참아내야만 합니다. 그것까지도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인간적으로 중간에 로프 장면이랑 마지막에 옐로우 썸마린은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건 거의 박수처나 시추선 위에서 장렬하게 흩뿌리는 화염방사기 같은 장면에 비견할 만합니다. 2021년에 7대 망작에나 나올 장면들을 봐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이야기를 살펴보죠. 일단 주인공 박동원이 빌라로 입주합니다. 입주했는데 일단 주변 주민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형님으로 부르게 되지만 아무튼 만수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부딪히는 통에 불편하죠. 게다가 이 빌라는 하자가 엄청나요. 거실에 구슬을 놓으면 또르르 굴러가고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주민들은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부실공사로 규정하지도 못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좋은 요소들입니다. 흔한 장면들이기는 해도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김대리도 저는 나쁘지 않은 캐릭터라고 봤습니다. 너무나 이광수스러운 그런 연기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광수는 영화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캐릭터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여주니까요. 어쨌든 연애를 전혀 못하는 인물인데다 돈이 없어서 늘 라이벌 대리에게 밀리는 인물이죠. 거기에 좋아하던 효정씨 역시 빼앗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원룸사는 은주도 좋고요. 다만 앞부분에 서사가 너무 깁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전반부가 무려 45분에 달할 정도로 긴데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영화가 선택한 방법이라고는 그냥 코미디를 막 때려 넣는 거였거든요. 이 코미디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쉬지 않고 무슨 강박증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감독의 연출과 연기 지도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코미디와 연기들이 전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김지훈 감독의 재능은 코미디에 있다는 거죠. 동원의 집에서 집들이가 벌어지고 김대리가 잔뜩 취하고 이대리는 술을 한사코 거절하고 효정과의 관계가 들통나고 운주는 만취해서 기행동을 펼치는데 돈 벌겠다고 만수까지 이 집으로 오면서 한바탕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다음날 문제의 사건이 터집니다. 여전히 삭제해도 좋을 장면들, 예를 들어 김대리가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나열된 이후 마침내 빌딩이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는 빌딩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적을 보이면서요. 문제는 그 장면의 완성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CG를 전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보여준 CG의 완성도 때문에라도 몰입에 방해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색합니다. 또 저는 실제 건물이 저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껏 경험적으로 보아온 건물의 붕괴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랄까요? 판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요. 단 한 번이라도 건물이 붕괴되는 동영상이나 붕괴 이후의 사진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니 세상에 건물이 500m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쿵 부딪혔는데 형체가 유지된다니 폭삭 무너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냥 중력을 그 질량을 버티고 있는 기둥만 파괴해도 바스라지듯 무너지는 것이 건축물인데 그 충격을 버텨낸다고요? 이건 칠광구 때 시추선 위에서 바이크 경주하고 화염방사기를 쏘는 아니 시추선에 자폭 스위치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황당한 설정입니다. 어느 정도여야죠. 아무튼 건물은 바닥으로 낙하했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어떡합니까? 살아남은 걸.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은 몸을 던져서 열연을 펼칩니다. 차승원이라는 배우는 저는 늘 볼 때마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우를 활용하는 감독의 방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15년 전 차승원의 연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영화의 감성도 딱 15년 전의 그것이고요. 옥상에서 변을 당한 만수와 택시에 타고 있다가 휘말려든 김대리가 초반을 이끌어갑니다. 만수는 흙더미에 깔리고 김대리는 택시에 탄 채로 고생하다가 겨우 구조되어 동원의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방에서 자던 은주도 정신을 차리고요. 이들의 깔끔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빌라 건물 통째로 500m나 추락했는데 이렇게 다치지도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그나마 후반부에 아래에 있던 노모와 아들 성훈이의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비판에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상하지만요. 빌딩 추락 이후 영화의 주요 사건은 옥상에서의 밧줄 사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동원이 아래층으로 향하는 장면, 이후 물이 차오르자 다 함께 탈출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옥상 장면은 그야말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건물이 기울어 모두가 옥상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김대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은주가 옥상을 기어 올라서 밧줄을 내려보내는 장면은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더군요. 일단 은주가 충분히 기어오를 정도의 경사인데 김대리가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분이며, 밧줄로 당겨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은주와 김대리가 눈이 맞는 부분에서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정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살을 하던 은주의 대사도 황당했는데 이 뜬금없는 로맨스는 말 그대로 당황스러울 따름이죠. 물론 남녀가 눈만 마주쳐도 사랑에 빠질 수야 있겠죠. 스피드에서 맥라이언이 한 말처럼 그런 재난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서 남녀가 사랑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대리와 은주의 로맨스는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위해 도구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유머와 눈물의 조화입니다. 영화에 흔히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그 밸런스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괴상합니다. 싱크홀에 빠진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해요. 영화가 119 소방대원들을 무능하게 그린 나머지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된 구조 활동도 못하게 된 상태인데다 전파는 막혔고 드론도 못 내려오고 가지고 있는 생필품도 적습니다. 나무 의자를 땔감 삼아서 불을 피워야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 싱크홀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를 가스 유출이라든지 하는 문제로 더 위험해 보이지만 이 영화는 그런 걸 따지는 작품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자꾸만 코미디를 시도하려고 해요. 웃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면 싱크홀 밖에서는 연신 심파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열하는데 정작 싱크홀 내부에서는 웃기지 못해서 안달이 난 괴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영화가 더욱 얄팍하게 느껴지는 거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지니 이 영화에 몰입하고 싶어도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아연 실색할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일단 아래층의 생존자 그룹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죠. 아무튼 동원이 아들을 구출해서 위로 올라오자 폭우가 내리고 갑자기 싱크홀에 물이 차오르는 괴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충분히 예고하긴 했지만 그 500m가 넘는 깊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물은 엄청난 기세로 차오릅니다. 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옐로우 썸마린이 제시되죠. 커다란 물탱크인데 뚜껑을 막기 위해서 만수가 희생하고요. 일단 이 장면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후반부의 진행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영화니까 하고 생각하고 보면 즐길 수 있습니다. B급 영화다운 흐름이랄까요? 물탱크 안에서 산소는 어떻게 공급되는가 따위의 질문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얼마 전 콰이어트 플레이스 2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인물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영화는 그보다 좁은 물탱크에 성인 남성만 셋, 여성 하나, 어린이 하나 이렇게 5명이나 있는데도 산소 부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바로 위에 또 하나의 빌딩, 마찬가지로 500m 아래로 비스듬히 추락했지만 모서리가 걸려서 멈췄다는, 농담으로도 취급하기 어려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 그 빌딩이 막고 있는데도 이 물탱크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갑니다. 와, 이 정도면은 우주의 기운이, 이 모든 우주의 의지가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출되고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얄팍한 영화입니다. 그냥 못 만든 졸작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어떨 때는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연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대장으로 나오는 배우 고창석이 헬기에서 폭발에 놀라는 장면이 너무나 어색한데 이건 배우가 못한 게 아니라 연출과 편집이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과거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인간의 욕망이나 갈등의 깊이를 아주 헐겁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선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면서 소방대원들의 빌딩 폭파 작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등장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 장광의 등장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광이 하는 몇 마디 감동적인 말만 듣고 작전에 동의해요?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장애인 학교 설립하는 문제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해도 비난을 퍼붓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헛웃음이 나는 거죠. 너무나 가볍고 빈약한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죠.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를 비판하는 것은 이 영화가 지닌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싱크홀이라는 소재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전부인 세상, 집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작금의 세상에서 집을 둘러싼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부하 직원의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는 말에 빌라를 산 게 속이 쓰린 동원의 캐릭터야 말할 것도 없고, 집이 없는 김대리나 은주도 좋았죠. 무엇보다 그간 입주민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빌라에 관련된 문제라면 가장 먼저 나섰던 만수가 사실은 3천에 85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좋은 반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저렇게 나서기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영화적으로 만수의 캐릭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무너진 것도 중반 부분입니다. 저는 아래층에 남겨진 할머니의 이야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진짜 구조가 필요한 진정한 소외계층은 구조조차 바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희생되는 아들, 그리고 성훈이의 캐릭터는 다소 자기적이고 도구적입니다. 즉 영화의 비극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되었다는 의문을 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의 희생이 계층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나쁘지 않지만 정작 이들의 존재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국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방대원들을 지나치게 무능하게 연출한 나머지 영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아래층에서 희생되는 할머니와 그 일행의 문제가 소외된 계층의 비참한 최후를 읽힐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정하고 슬픈 장면을 위해 희생되고 끝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출의 희열도 그 기쁨이 바래게 됩니다. 다음 순간 동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훈이의 머리카락을 전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이 영화의 메시지 자체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론입니다. 김대리와 은주가 이어진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리도 어딘가 이상한 캐릭터였고 은주도 4차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까워질 여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캠핑카에서 살아가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김대리의 상처는 집을 지니지 못한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은주는 인턴 사원으로서 명절 선물 명단에도 빠지는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영화는 계속해서 집을, 부동산을, 계층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해서 한다는 게 캠핑카라고요? 캠핑카?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집을 가질 수 없으니 아예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론이냐고요. 게다가 은주와 김대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집 사겠다고 아웅다웅 하느니 오늘을 즐기자. 와, 세상에 대단한 욜로족 나셨네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는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각의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너희 세대는 집을 사기에는 틀렸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고 캠핑카 같은 거 사라. 좋잖아. 낭만적이고. 이런 말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최악의 반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엑시트와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통하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이 영화의 기성세대인 동원은 우리도 이렇게 살까? 같은 말이나 내뱉습니다. 이건 청년들을 기만하는 대사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를 송두리째 박살낸 최악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지금을 즐기자 따위의 헛소리니까요.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집도 포기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청년들에게 그런 삶을 미화하고 들이댑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 영화는 졸작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졸작이죠. 리뷰를 하다 보면 간혹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설정을 설정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 슈퍼맨이 건물을 집어 던질 만큼 강하다고 합시다. 그건 슈퍼맨의 설정이
상황이 그러니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을 던진다. 좋은 연출이죠. 슈퍼맨의 힘도 보여주고요. 근데 슈퍼맨이 건물을 뽑아 들어서 힘껏 던졌는데 그 건물이 적이나 바닥에 꽂히는데도 부서지지 않고 통통 튀기거나 형체를 유지한 채로 콕 박혀버린다면 우리는 그 영화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해야 할 겁니다. 졸작이라고, 쓰레기라고 해야겠죠. 즉 영화의 핍진성이란 적어도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물리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 상식에 준한다는 것으로서 건물이 견디지 못할 피해를 주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사회의 상식에는 맞아야 합니다. 슈퍼맨이야 크립톤 출신의 외계인이니 일반 상식을 초월할 수 있지만 그 초월자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은 상식에 부합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지구가 아니라 외계 행성이라면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야겠지만 적어도 그 행성의 상식이라는 규칙이 제공된다면 그 규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영화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요소고 이 영화 싱크홀은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졸작이라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설명이 길었군요. 영화 싱크홀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그래도 배우들의 열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7광구 같은 작품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는 걸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싱크홀이 올해 최악의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차승원, 김성균, 김혜준, 이광수와 같은 배우들의 열연에는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큰 웃음을 준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실소도 웃음이니까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